네. 저는 가벼운 사람입니다. 안 먹는데. 뜬금없이 가볍다니. 몸이 말랐다는 이야기인지 성격이 진중하지 못하다는 얘기인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가볍다는 말에는 생각보다 꽤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볍다는 이야기는 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가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가벼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여느 친구들처럼 난 커서 뭐라고 살아야 되지? 에 대해서 고민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과학자, 축구선수, 야구선수, 판사 다양한 꿈을 가져왔지만 막상 고등학생이 될 시기를 남겨두곤 꿈이 없다는 그 막막함에 매일 투덜거리고 불평만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제 주변의 많은 분들께서는 제게 좋은 조언을 꽤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잘하는 걸 해야지. 아니면 야, 돈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돈이.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언들 중 저에게 가장 큰 용기를 주었던 건 네 자신을 돌아보고 네가 진정을 하고 싶은 네 마음속에 담긴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래야 후회가 없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이런 조언을 바탕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 나름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좋아했던 제 모습을 돌아보니 혹시 정치가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잡힌 줄 알았는데 막상 고등학교에 올라오니까 할 게 너무 많고 그냥 맨날 이렇게 바쁜 일상에 휘둘리다가 면학실에서는 매일 잠만 잤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1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서서히 주위 친구들은 스펙 쌓는답시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가만히만 있는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죠. 사실 결심이야 했는데 정치라는 분야의 활동이 되게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정말 캄캄한 절벽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을 것 같았던 상황 속에서 저는 불평만 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 유명한 활동은 해봐야 모의국회 정도였는데 아무래도 방식이 정형화되어 있고 단기성 활동이다 보니까 제 나름의 특색을 찾기에는 좀 역부족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정치를 조금 쉽게 접근하면 더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 정치 지식이 풍부한 것도 아니었고 주일 내내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큰 활동을 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부분이 많았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기에는 확실히 부적합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보자 라는 방도로 저는 사람들에게 정치를 알리자라는 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체를 만들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체를 만들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혼자 하기는 많이 두렵더라고요. 제가 내세울 만한 거리가 얼굴 정도. 네, 농담이고요. 제가 혼자서 하기에는 많이 불안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를 섭외하기로 마음을 먹고 네, 첫 번째로는 2인으로 결성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2인이서 하면은 이제 혹시라도 성향이 달라서 싸우게 되진 않을까 다시 또 불안해서 3인 단체를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친구를 수소문해서 이리저리 뒤져보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까지를 같이 나왔지만 몇 년째 연락을 하지 않던 친구 박장식이란 친구였고, 두 번째는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이름만 알고 있는 사이인 장한륜이란 친구였습니다. 그 학생들은 저와 정말 친하지도 않은 그냥 거리가 되게 먼 학생이었는데 저는 무턱대고 전화부터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야, 어색해 죽는 줄 알았어요. 있잖아, 내가 딴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정치를 좀 쉽게 알리는 그런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같이 할래?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저는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은 전화 자체도 부담스럽겠지만 그 부탁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그 통화 하나로 2014년 1월 2일 한국푸른정책연구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런 활동 계획도 없는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좀 멋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에 혼자 설레서 페이스북 페이지도 만들었고 로고도 만들었고 이렇게 사진도 멋있게 찍었고 명함도 만들었습니다. 좀 하고 싶으면 하는 정말 막가파 스타일이었죠. 근데 이렇게 어린 마음으로 만든 명함이 생각보다 꽤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왠지 모를 의무감이라 해야 될까요? 이름표를 달고 있으니까 내가 이 명함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또 비웃음만 사게 될 것 같다. 에휴, 저 겉모만 들어가지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게 뻔하다 싶어서 저는 이제 활동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관심을 환기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저로서는 몸으로도 직접 부딪혀 볼 수 있는 캠페인이나 집회 활동을 했습니다. 3.1절에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모금 캠페인도 열었고, 부산 위안부 역사관의 폐관을 막기 위한 모금 캠페인, 그리고 제1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한 공주 학생 연대 집회 등등 지방에도 자주 내려가고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활동들이 어느새 형식적 의무감이 아니라 나라서 하는 일들이 늘어갔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그냥 좋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것을 정말 마음 깊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저를 갈고 닦아준 수많은 활동들 중에서 큰 배움을 준 2가지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군 위안부 모금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제가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벌여보는 캠페인이었는데 많은 사람들, 온 매체를 동원을 해서 제 지인들에게 저 기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일 하는데요. 이렇게 수소문을 하고 연락을 취하고 했지만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부산에도 직접 내려가서 많은 청소년들 앞에서 이 캠페인이 있으니까 참여를 좀 독려하는 그러한 연설도 해봤고, 직접 부산에 위치한 역사관에 방문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아무래도 조금 화두가 되는 주제거리에다가 민감한 부분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난 동안 모인 돈이 딱 3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억울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몰라주지? 직접 보지 않으면 이 심각성을 모르는 건가? 아휴, 다 우리 세상 좋아지는 일인데. 사람들이 많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참혹했죠. 네, 두 번째는 한국독립유공자협회와의 결연입니다. 연구소 설립이 2달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아무런 활동 계획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기에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달력을 보니 3.1절이 가까워지고 있는 걸 보고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던 기사가 떠올라서 그래,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 같으니까 그거에 관해서 한번 캠페인을 해보자.
그래서 그 추운 날,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밖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한 6시간 정도를 길거리에서 서서 한 수백 번 정도 구호를 외치고 사람들의 모금을 부탁했던 것 같아요. 정리가 끝날 즈음에는 목소리도 거의 나오지도 않고 손은 마비가 돼서 감각도 없는데 다행히 모금함을 보니 약 12만 원 정도의 모금액이 모여서 기분 좋게 따뜻하게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한국독립유공자협회에서는 고등학생 3명이 참 기특하다면서 저희를 신독립군이라는 굉장한 칭호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줄곧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한국독립유공자협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래,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10월 중순쯤에 그 독립군 기념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청년 대표로 성명서 좀 읽어줄래?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저는 너무 좋아서 예, 그럼요. 정말 미친 듯이 좋아하면서 물론 조금 자제는 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바로 당장 대답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라고요. 그렇게 10월 27일 한국푸른정책연구소의 최고 운영위원 3위는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주관 제94주년 한국독립군 청산리, 봉오동 대전자령대첩 기념식 및 강연의 자리에서 청년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정말 굉장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바라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꿈을 위해서 무작정 뛰어내려 보니까 제가 하는 모든 일이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이 제 행복이 되어서 저를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좋았느냐 나빴느냐는 더 이상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해나가는 과정, 그 과정이 저에겐 너무나도 뜻깊었고 행복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이켜보면 첫 번째로 그 일본군 위안부 프로젝트는 성과가 더디고 많이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이후의 활동을 더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되어주었고 두 번째 활동인 한국독립유공자협회와의 결연은 제게 꽤 기념비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제 자신감과 힘에 더 많은 지원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정말 많은 활동을 해왔고 그 활동 속에서 활동 과정 자체에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좀 제가 말한 가벼움의 의미가 서서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부터 제가 제 입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움. 여러분 관성의 법칙 다들 아시나요? 네, 아시죠? 네, 이 관성의 법칙의 일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과학 수업을 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걱정 푸시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 자, 이 법칙을 꿈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걱정하는 여러분들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꿈을 향해 뛰어보지 못한 채 정지한 사람은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 관성은 무거울수록 더 큽니다. 그저 무거운 몸이 무거울수록 발을 떼기 더 어려운 법이란 뜻이죠. 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남들이 비웃을까봐 아니면 아무런 성과가 없을까봐 그런 고민들에 매달려서 이렇게 막 부담 갖고 멈춰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을 하고 더 많이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더욱더 무거워지고 떼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가벼워졌습니다. 불안해도 무작정 날아보려고 노력했고 제가 하는 이 모든 일이
결과가 아닌 이 과정 자체가 행복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에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